피부에 굵은 목주름이 가로로 이렇게 있는 경우 10대 때 이미 있었다면 이거는 피부과 시술로 교정을 해야 될 교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빠르면 30대 초반, 늦어도 30대 후반이면 그런 변화를 본인들이 감지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압구정동의 DM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신영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직접 시술한 그러한 영상을 잠깐 보면서 오늘 목주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목주름은 타고나는 것, 얼굴형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눈, 코, 입 또는 피부 색깔이 정해지듯이 목주름도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크게 한 줄 내지는 두 줄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드물게는 이제 세 줄도 타고난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이미 보여요. 뚜렷하게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그 목주름 형태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주름은 마치 살이 꺼진 것처럼 딱 그 띠 모양으로 일정한 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더 깊어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나 미용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의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게 되는데 그 처짐의 결과가 목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주름은 목과 목 피부와 피하 조직을 묶어주는 그러한 밴드 역할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밴드가 없다면 우리 피부는 고무인간처럼 축 처져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말이죠. 근데 가로막이 한 줄 또는 두 줄 또는 세 줄 이렇게 가로로 마치 처짐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벽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 피부가 처지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 윗부분의 피부가 목주름까지 아래로 처지고 또 그 아래 피부는 더 아래로 처져 내려가는 처짐이 마치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 목을 이렇게 숙이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죠? 그래서 10대들 어린 나이에도 목주름이 깊어졌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죠? 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여서 일을 하시거나 잠을 자는, 우리가 그때도 베개를 받쳐서 고개가 약간 젖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목주름은 반드시 깊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목주름이 깊어지면 우리는 목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는 거, 그럼으로써 목주름을 없앨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목주름을 없애면 목이 정말 좋아 보이느냐? 예, 맞아요. 옅어만 져도 목의 전체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생기는 선천적인 목주름은 굵은 한 주름, 두 주름 이런 정도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목주름은 굵은 주름 플러스 잔주름까지, 그리고 피부 처짐이 잔 물결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주름으로 고민이신 분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 당장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하셔서 굳이 저희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치료를 받아보시고 좋은 목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아이크림도 있고 뭐 목주름 크림도 있는데 엄청 화장품이 되게 많잖아요. 양을 많이 바르면 좀 이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광고도 많이 보는데 그 크림의 효과랑 수술의 효과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피부 미용,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보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습을 잘만 하셔도 피부 노화 및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피부 시술에 비견할 바는 못 됩니다. 피부 시술이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의 좋은 시술을 따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보톡스랑 실리프팅 정도 있는데 뭐가 더 목주름에 효과적인지. 지금 말씀하신 보톡스나 실, 필러, 고주파, 레이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목주름의 상태에 따라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목주름이 깊으냐 얕으냐
굵은 주름만 있느냐, 가는 주름이 섞여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또 피부 나이도 봐야 돼요. 피부 전체의 탄성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치료법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대별적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분들의 주름을 개선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필러나 또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같은 콜라겐 증식 효과가 있는, 필러도 물론 콜라겐 증식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월등하게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과 동시에 고스파와 같은 또 다른 피부 자극 치료 혼용해서 하시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주름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 처음 하던 한 20년 전에 비하면 비교 불가의 수준으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들을 믿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분은 젊은 여성으로서 소위 말하는 선천성 목주름의 한 증례예요. 이런 경우는 1회 치료만으로도 바로 좋아지는 이런 아주 훌륭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운타임, 즉 회복 기간도 거의 없어요. 있다 하면 뭐 약간의 바늘 자국 정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결과 또한 아주 우수한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이 목주름 2줄, 3줄 깊은 주름이 있으면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바로 시술을 받으시면 즉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50대 이후에 피부 탄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특히 갱년기가 지난 여성일 때는 피부 탄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굵은 목주름 뿐만 아니라 가는 목주름 그리고 피부 탄력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3가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합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탄성이라든지 피부 특성에 따라서 치료가 1회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할 때마다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치료를 2번, 3번 반복하면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목주름 치료 경험상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목주름 전용 필러를 조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좀 복원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를 조금 썼어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간편한 치료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치료가가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러한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후회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치료가 될 겁니다. 타고난 선천성 목주름의 경우는 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태는 케어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죠. 우리가 피부에 굵은 목주름이 가로로 이렇게 있는 경우 10대 때 이미 있었다면 이거는 피부과 시술로 교정을 해야 될 교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이 30 이후에 목에 탄력이 떨어지는 걸 특히 느끼는 분들, 그때부터 이제 목주름의 발생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빠르면 30대 초반, 늦어도 30대 후반이면 그런 변화를 본인들이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생활의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보습이에요. 목의 피부가 지성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지성도가 극강으로 굉장히 심한 분들은 보습제보다는 다른 제형의 화장수나 화장품을 쓰셔야 되거나 하는데, 정상적 피부 상태라고 한다면 적절한 보습,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크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라보셨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고 트러블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피부과 의사로서 한 말씀 더 추가한다면, 아이크림 같은 들어있는 레티놀 계열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도 목주름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는 거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햇볕을 좋아하거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 파인 옷을 즐겨 입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햇볕에 의한 광노화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보통은 이제 젊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낸 분들은 30대 중후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늦어도 40대 초반에서 중반 되면 그런 변화가 보이는데, 그럴 때는 레이저 치료도 사실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와 별도로 홈케어로서는 선크림을 잘 바른다든지 햇볕 차단을 위해서 양산을 쓴다든지 야외 활동 후에는 피부를 시원하게 냉각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을 마무리로 해주시면 주름 형성에 예방 효과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주름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얼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목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용의 관점이 얼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주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주름에 대해서 한 번쯤만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한 번쯤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최신 목주름 치료에 관한 정보도 얻으시고 주름 치료도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